안녕하세요.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스포츠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단순한 명단 발표가 아닙니다. 이번 시즌 이 최종 명단 공개되자마자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 가지입니다. 합격한 선수들 때문이 아니라 빠진 이름들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시즌 1에서 강한 존재감을 남겼던 투수 리포트, 그리고 비선출의 상징이었던 선성권. 이 두 이름이 최종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설마 빠질까?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선수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명단은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6시간이 넘는 긴 회의 끝에 마지막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즌 이는 시작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름값도, 과거의 활약도, 감동적인 서사도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지금 당장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실력만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은 단순한 선수 구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 명단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팀은 더 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2 최종 명단을 포지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명단은 단순한 선수 나열이 아니라 분명한 구조와 의도가 보이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수진입니다. 시즌 1에서 안방을 지켰던 박재욱이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포수가 아니라 투수 리드와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선수입니다. 그런 박재욱의 복귀는 시즌 2에서도 최소한의 안정감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얼굴 박지민이 합류하면서 포수 포지션에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자리 보장이 없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야수 라인은 이번 명단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박용택을 중심으로 이태근, 정희윤, 김문호, 최수연, 강동욱, 문교원까지 시즌 1 핵심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윤현빈이라는 뉴페이스가 추가되면서 기존 전력 유지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 모습입니다. 특히한 관계자는 외야는 사실상 완성된 라인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까지 외야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비공식 이야기도 있다는 점입니다. 투수진은 이번 시즌 2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해석을 낳는 포지션입니다. 송승준, 유희관, 이대은, 신재영 등 경험과 이름값을 모두 갖춘 선수들이 복귀한 가운데 김기민과 최현우라는 두 명의 새로운 투수가 합류했습니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제작진은 시즌 전체를 고려한 장기 운영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다양한 상황에서 투입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50가지 이상의 경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투수진 구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야수입니다. 정성훈, 정근우, 이대호, 김재호까지 시즌 1의 핵심 조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단 한 명의 변화도 없다는 점은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미 검증된 수비 조직력과 경기 경험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선택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내야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명단을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외야는 유지, 내야는 고정, 포수는 경쟁, 그리고 투수는 보강.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계산된 구조입니다. 과연 이 선택은 시즌 2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제 이번 명단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름,
이 리퍼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팬들은 시즌 2 명단 발표 이전부터 리퍼트의 합류를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시원 단장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2차 개별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팬들의 기대는 크게 올라갔고, 이번 시즌에도 리퍼트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종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팬들에게는 하나의 반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설은 부상입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시즌 2 참여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을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부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는 이전보다 훨씬 빠른 경기 템포와 유연한 투수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투수보다는 상황 대응 능력이 뛰어난 자원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리퍼트의 탈락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팀 전략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부 관계자는 최종 테스트 과정에서 기대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역시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명단 발표 직전까지 계속 수정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리퍼트의 탈락은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상 가능성, 전략적 선택, 그리고 실전 퍼포먼스까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 2에서 리퍼트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이 단순한 한 명의 결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빈자리는 숫자로 채워질 수 있지만 팬들이 느끼는 상징적인 무게는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즌 2가 감수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가 될까요? 리퍼트의 탈락이 충격이었다면 선성권의 제외는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선성권은 이 팀에서 보기 드문 비선출 출신 선수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온 인물이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소비되며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PBL 리그에 도전했던 경험은 그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시즌 2에서도 선성권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 역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경쟁력입니다. 시즌 2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실전 경기력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선수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선성권이 특정 상황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 안정성이나 압박 상황에서의 대응력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가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중력과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뽑는 게 아니라 경기를 이길 선수를 뽑는다. 이 한 문장은 이번 시즌 2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선성권은 분명 상징성과 스토리를 가진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그보다 더 냉정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탈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즌 1이 감동과 성장의 이야기였다면 시즌 2는 결과와 승리를 향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모두에게 납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팬들은 이 팀이 너무 냉정해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팬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성권의 부재는 팀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시즌 2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즌 2 최종 명단은 단순한 선수 리스트가 아니라 이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조는 분명합니다. 외야는 안정, 내야는 유지, 포수는 경쟁, 그리고 투수는 보강.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 잡힌 전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팀은 과연 더 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리퍼트와 선성권의 이름이 빠진 순간 이 팀은 단순히 전력만 재편한 것이 아니라 색깔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1이 감동과 이야기, 그리고 성장의 드라마였다면 시즌 2는 훨씬 더 냉정하고 결과 중심적인 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팀은 분명히 더 강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강해진 팀은 언제나 기대를 받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검증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상징적인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는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두 날짜로 향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연천 미라클과의 첫 직관 경기, 그리고 5월 4일 공식 첫 방송. 이 두 순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번 명단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새롭게 구성된 이 팀은 팬들의 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퍼트와 선성권의 탈락, 과연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